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평론가 그리고 음악학자이고요. 소설, 평론,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수 집필한 작가입니다. 대하소설 장 크리스토프로 유명세를 얻고 191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베토벤의 어린 시절인데요. 루트비 판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쾰른 근방의 본이라는 시의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테너 가수로 그에게 처음 음악을 알려주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음악을 가르쳐서 베토벤은 하마터면 음악을 그만둘 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요리사의 딸로 한 번 시집을 갔으나 이혼을 하게 되고 과부가 되어서 제가한 후에 베토벤을 낳았습니다. 1787년에 어머니를 폐병으로 열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술주정뱅이고 제대로 된 가장 활동을 못하고 있다 보니 베토벤이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로이닝이라는 가정에서 후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엘레노르라는 운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엘레노르가 커서 의사인 베겔러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을 평생 베토벤의 친구로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지냈고 베토벤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대한 애정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좀 크고 나서 프랑스 대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런 혁명이라는 사상에 굉장히 매료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공화주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1796년부터 1800년 사이에 귓병이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1년에 줄리에타 기차르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를 위해서 월광곡을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베토벤에게 귓병으로 인한 시련을 안겨주게 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며 떠나게 됩니다.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죠. 이는 사상혁명으로서 시민혁명의 전형이라 할 수 있고 국민의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서 이뤄진 혁명이라고 합니다. 앞선 시련을 견디고 나서 베토벤은 병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데 아까 줄리에타 기차르디랑 헤어진 1801년 이후 2년부터 다수의 제작품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때의 작품은 굉장히 행진적이고 전투적인 리듬을 가지게 되는데 프랑스 혁명의 그런 사상에 굉장히 매료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혁명적인 그런 느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혁명은 베토벤이 살던 빈까지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는 더더욱더 공화주의에 열광을 하게 되고 이 당시에 영교향곡과 제5교향곡의 종곡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화주의란 군주가 아닌 국민이나 시민에게 주권을 가지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사상이나 원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영웅교향곡이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이 영웅 에로이카는 원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쓰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역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고 이제 그는 또한 인간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야망만 채우는 폭군이 되겠군이라고 하며 그 당시에 썼던 제5교향곡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앞선 시련을 한번 겪긴 했지만 베토벤은 테레제 폰 브룬스비크와 1806년에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평소에 굉장히 무뚝뚝하게 유명했던 베토벤이 상냥해지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귓병을 앓고 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진 않았고 둘의 약혼은 결국 파기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싫었던 건 아니고 신분 차이 등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라 말년까지 둘은 서로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파혼을 하고 혼자가 된 그는 이제 부와 명성을 모두 얻게 되었고요. 그를 막을 사람이 없어서 자유롭고 과격하게 자유롭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베토벤은 괴테와도 만나게 되는데 괴테를 굉장히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언짢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유롭고 과격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모습 중 하나가 괴테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제7교향곡과 제8교향곡을 쓰게 됩니다.
1814년에는 베토벤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고 그는 이제 독립전쟁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 독립전쟁에 관심을 쏟으면서 웰링턴의 전승, 게르마니아의 부활 등을 쓰게 되고 그 곡들은 그의 명성을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다시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원래 벤의 음악 애호가들이 베토벤이 혹시 다른 나라로 떠날까봐 그에게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었어요. 예술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근데 여기서 베토벤에게 힘든 일이 연속 일어나게 되는데 연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다가 끊기게 되고 이는 경제적 빈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빈이라는 도시 자체가 예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에 귀도 완전히 어두워지고 그가 몇 달을 공주에서 쓴 작품으로도 돈이 벌리지 않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막내 동생의 아들인 조카의 후견을 맡기 위해서 복잡히 싸움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칼반 베토벤이 투비판 베토벤의 조카인데 베토벤은 조카를 매우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카를 너무 아끼는 마음이 오히려 그를 엇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하고 빚도 지고 그런 식으로 베토벤의 속을 굉장히 썩이게 되고 마지막 임종 때에도 곁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종 말년 시기인데요. 이제 그는 아까 자유롭고 가격하게 행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왕정 복고 반동 세력에 구속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토벤은 공화주의 사상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의무를 말년까지 다하게 되고 자신의 의무를 가련한 인류, 미래의 인류를 위해 행동하는 것, 인류에게 선을 행하고 북돋우는 것, 인류에게 잠을 흔들어 깨우쳐주는 것, 비겁함을 찍찍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 말년에 쓰인 작품은 암시와 장쾌한 모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1826년 늑막염 후성 장기에 걸리게 되며 죽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 저희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베토벤의 명언 중 하나가 네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베토벤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중에 영어 문제집 부분에 베토벤이 청력 손실을 겪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작곡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베토벤은 우연히 악기가 내는 음마다 진동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절대 음감이었다 보니까 제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피아노를 주문을 제작했고 피아노의 소리를 느끼기 위해 막대기를 입에 불어서 피아노 현의 진동을 턱으로 느끼며 음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책 뒷면에 베토벤이 쓴 편지를 보면 그 지휘자한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가 얼마나 청각 손실로 인해서 많은 절망과 고난을 겪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베토벤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몇 번의 고비마다 목숨을 버릴까 고민하고 42서까지 썼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목숨을 버리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술로 풀어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의 그의 이름과 음악을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단순히 작곡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그런 아픔을 견뎌내는 모습이 배울 점이 많기에 지금은 최고의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